비가 많이 온다더만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음. 비의 온도가 몇 도예요? 예? 수수께끼, 비의 온도. 비의 온도? 네. 어, 비 온도가 13도. 왜 13도? 비 5도요. 어떻게 오던지 아세요? 비가 5도다. 아이고,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아, 그런 게 있었네. 비가 오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도지 뭐. 아, 겨울에 내리는 눈은, 눈이 5도다, 5도. 아니, 눈이 오는 눈이 것이 아니고, 내리네. 눈은 네. 어떻게 내려요? 사복사복 내리니까 4도. 팔팔 눈이 내리죠. 아, 88도면 88에, 64? 64도. 눈의 온도 64도. 아이고, 따끈따끈하네. 음, 태양의 온도. 태양의 온도. 태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태양을 한자로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태양, 네? 태양. 아니, 태양을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 몰라요. 날 일자라고 읽잖아요. 아, 나리는, 태양의 온도는 1도밖에 안 돼. 아,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태양이 기준이에요. 태양이. 네. 태양이 기준이잖아요. 태양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음.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거 세 가지. 그게 뭘까요? 빛, 태양에서 나오는 세 열, 가지. 기열, 빛, 열, 네, 또, 밝기, 밝음, 근데 이것을 네. 가만 들어보면 이게 국어 박사들도 다 헷갈려갖고 이상하게들 못 쓰고 있어. 들어보면은. 맨 먼저 음양을 가루는 뭐가 나와요? 어둠, 빛, 그게 밝음, 빛, 뭐예요? 빛, 햇빛. 햇빛,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햇살, 그맨 나중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명암을 가루는 햇빛. 다음에 온도를 열, 가리, 온도를 가르는 열기, 해, 빛, 아니, 볕, 아니, 볕, 볕, 볕. 햇볕, 네, 햇볕, 이것이 온도를 갈라요.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을 가르는 햇, 살, 살, 햇살. 이 살자가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이 햇살을 받아가지고 오래되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햇살을 오래 받으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고요. 본질이 변해요. 본질이 다 변해버려요. 까만 것도 오랫동안 햇살을 받으면은 부슬부슬 해가지고 색깔이 다 변하고 파괴돼 버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쓸지를 몰라 이 국어 박사들이고 무용 박사들이고 가끔 보면 뭐 이상한 말을 쓰고 있어. 햇빛을 써야 되는데 햇볕을 쓰고 있거나. 이게 이제 파장별로 보면은 햇빛은 무슨 파장? 햇빛이요? 네, 햇빛. 햇빛이 햇빛, 파장대가 있어요, 파장대. 햇빛이 무슨 파장? 음, 햇, 가시광선의 파장. 가시광선, 가시광선의 파장. 그럼 햇볕은? 햇볕, 네,
적외선. 어떻게 적외선인지 알아요? 찍었어요. 적외선이 의료기기면서 병을 고치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 빛이에요. 예. 그래서 음, 적외선, 우리가 원적외선을 쓰잖아요. 의료기기에다가. 또 죽이고 자, 살리고 하는 햇살은 자외선.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외선인데 어떻어요? 자외선? 의료기기 소독 아, 제품이 있어요. 소독. 그걸 다 죽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 있나? 나는 되니까 떠들지.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그 사주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은 이게 이제 의역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의역학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먼저 알고, 그래서 내 목숨도 보호하고, 내 앞길도 좋게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돼. 아프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예. 자, 아파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는 것 자체도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의역학이에요. 사주에서 여덟자가 있죠. 천간에 네자, 지지에 네자, 기둥이 네기둥, 그리고 사주팔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무슨 기운을 태어났느냐? 그 기운이 사계절 기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기운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여름에 열기를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자, 만약에 가을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가을에 추운 기운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겨울이라고 하면은 겨울에 아주 꽁꽁한 기운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결국은 그 기운이 이 장부로 들어오면은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난 장부는 왕성한 장부예요. 왕성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나면은 무슨 장부가 여기에 왼쪽에 해당됩니까? 소개 들으세요. 여름에 해당되는 장부. 우리 몸속의 장부. 여름은 화이기 때문에 화에 심장, 해당하는 장부는 심장, 소장이 해당됩니다. 심장, 심소장. 소장이 해당되죠. 자, 그래서 여름에는 심장, 소장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름에 심장, 소장이 왕성하게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가 없고 맥이 없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름을 견디라고 심장도 왕성하고 소장도 왕성하게 해서 내보냅니다. 예. 그게 태어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름에 왕성한 것 반대편으로 보면은 아주 허약한 것이 있어요, 여름에. 가장 필요로 하면서 가장 약한 것. 그게 뭘까요? 여름에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허약한 것이 뭡니까? 물, 물이에요, 물. 여름에는 물이 없으면 이게 끝장나버려요. 가뭄 들면은 다 끝장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해당하는 장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역시나 신방광에 해당됩니다. 신방광. 자,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방광이 어쨌거나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해요. 자, 그래서 이 허약한 것이 이제 운에서 딱 보면은 아주 이 허약한 기운이 더 허약해지는 대운이 있어요. 어느 대운?
안 그래도 여름에 태어나서 신방광에 물에 해당하는 것이 허약한데, 약한데, 더 허약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어느 시기입니까? 다음이. 4, 5미 화의 그 대운이 오면은 더 허약해져요. 더 허약하게 돼가지고 이제 말라서 없어지느냐? 그래도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용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써먹는다는 것이에요. 즉, 용대운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몸에 있는 것을 다 팔아먹어요.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의 기질이 있다. 실제로 장사꾼은 아니죠. 내가 여름에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으니까 어느 계절에 이것을 팔아먹습니까? 겨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뜨거운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느 계절이 되면은 이 뜨거운 것을 막 마음대로 이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겨울이 겨울, 되면은 팔아먹을 수가 있죠. 자, 네. 그러면은 이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이때 이것이 용대운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대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영어로 말하면 뭐 달란트,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내 능력, 이런 것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용대운이면서 그게 이제 해자축 겨울의 대운이 오면 그런다 이 말이죠. 아직은 대운도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 오면은 이제 그 허약했던 수가 이제 왕성해집니다. 물이 왕성해져요. 왜 왕성해집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게 꽁꽁 얼어가지고 아주 튼튼한 얼음산이 되죠. 이 얼음산은 천하의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것이 왕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아니에요, 겨울은. 겨울은 결국 뭐예요? 물이 아니고 얼음입니다, 얼음이. 자, 이 얼음이 몸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몸에는 신방광이 되는 거죠. 신방광. 자, 이 신방광이 이제는 왕성해져야 돼요. 왜? 지 계절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방광이 만약에 사주에 나타난 것이 없다. 사주에 나타난 것이 없다. 즉, 임수나 개수가 없다, 사주에. 임이나 개는 수예요. 겨울에 나타나는 것인데,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또, 임이나 개가 있는데 뭔가가 충을 해요, 충.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침. 자, 임을 치는 게 뭡니까? 임수를 치는 게. 임수하고 병화, 충이 일어나는 게. 임, 병화, 정화요? 병화, 병화입니다, 병화. 병임충, 아, 병임충이라고 그래요. 또 개는 또 뭐라고 충이 됩니까? 기계충, 개는 정화입니다, 정화. 정화. 그래서 정계충이라고 경계충. 그래요. 또 이게 충이 이게 두 개만 있는 거 아니고 또 있어요, 충이. 수에는 또 무슨 충이 있습니까? 임수하고 무슨 충? 무토하고 충. 임무충이라고 그래요, 또 그거 보고. 또 개수는 기계충, 네, 계기충. 계기충.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임수나 개수는 물이죠. 얼음이지만은 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하고 이 물에 작용을 못 하려면은 뭐가 있으면 작용을 못 합니까? 우리가 못 써먹습니까? 물을? 깨끗한 물을 못 써먹는 것이 무엇이 타졌을 때 못 써먹어요? 흙, 예. 흙탕물이 생겨버리면 못 써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충이라고 합니다. 충. 이와 같이 써먹지 못하는 물, 즉 흙탕된 물, 흙탕물, 오염된 물. 만약에 이게 우리 몸속에 돌아다닌다고 해봐요. 이게 충을 받아서 이 물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우리 몸에는? 혈액, 혈액이 완전히
오염된 혈액이에요. 오염된 혈액. 그래서 이 혈액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이 사람은. 또 혈액이 부족해서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사람의 생사를 훑어보면은 대부분이 용대운에 이제 먹고 살만하는 내 것에 있는 달란트들을 막 팔아먹고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용대운이 되면은 이상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용대운에 잘 나갈 때 사람이 죽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들 해먹고 얼마 안 있으면 다 가죠. 물론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대운의 생명의 생사도 알아보시라. 네, 생명의 생사도 알아보시면은 거기서 어딘가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대운풀에서 나오니까 오늘은 그 육신의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 자, 지지는 12운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그 제가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주는 사주는 뭐예요? 이게? 자, 화이트보드 보입니까? 네, 화이트보드 보여요? 예. 사주는 어차피 내 기둥이죠. 내 기둥. 네, 자, 이게 연주, 이게 월주, 이게 일주, 이게 시주. 그래서 내 기둥에 위에는 천간, 밑에는 지지 이렇게 나누니까 여덟 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표가 그려집니다. 표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연주, 태어난 연을 말해요. 이게 태어난 월, 이게 태어난 날, 이게 태어난 시간. 네, 연월일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즉 무슨 계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 이 사주에 어떻게 보면은 저울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울추. 그 저울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저울추가 어디에 있어요? 태어난 달의 지지에 있습니다. 지지. 자,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여기다가 4월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4월. 이 4월은 어느 계절입니까, 여러분? 자, 여름, 봄은 인, 묘, 진. 이게 봄의 3계절이에요. 자,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죠. 여름의 3계절은 4, 5, 미. 우리 그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음력이고 양력이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달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서양에서 쓰는 태양력, 태양력, 동양의 해안가에서 쓰는 해음력, 우리가 말하는 음력이죠. 다음에 우리 같이 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는 학문에서 쓰는 달력이 무슨 달력? 딸기, 지금은 그 서양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양력을 쓰고 있고 그러다 가끔 이제 우리는 이제 해안가에서는 바다를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고 해야 되니까 바다의 물길을 알아야죠. 물이 언제 들고 언제 빠고 하는 거 그것은 음력. 그다음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력? 절기력. 절기력을 씁니다. 절기력. 예, 절기력. 이 절기력이, 이 절기력에서만이 뭐가 나와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십간십이지로 하는 그런 기운이 여기서 나와요. 절기력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절기력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양력도 아니요, 음력도 아니요, 뭐 어쩐다고요? 전부 절기력으로 환산을 해야 비로소 여기에 글자가 채워집니다. 자,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을, 을사년이죠. 그렇죠? 네, 이와 네. 같이 을사년이다 하는 이런 글자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 절기력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절기력.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절기력을 좀 아셔야 돼요. 절기력. 자, 그 다음에 을사년, 지금이 무슨 월입니까? 6월이요. 이모월인 것 같은데. 아니, 이모? 아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저기, 7월이니 8월이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모든 게 이제 절기력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절기력 공부를 좀 하시라. 자, 2025년 6월 오늘이 14일이죠. 양력으로 6월 14일이면 벌써 이제 임오월이 됐네. 망종이 지나가 버렸네. 네, 그래서 임오월입니다. 임오월. 임, 이걸 지워야 되는데. 자, 임오월. 자,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습니까? 지금 이 사주에 써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났어요, 지금? 무슨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요? 여름, 이 5월에 더운, 더운 화기를 몽땅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체질은 무슨 체질? 이 사람의 체질은, 화채질, 예, 이 사오미가 화체질이에요, 화체질. 자, 임묘진,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체질? 목채질, 예, 이거는 목체질. 이렇게 체질을 나눕니다. 이제 절기력에서 나눈 체질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가을. 금채질, 자, 신유술,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신유술, 이거는 금체질. 예. 다음에, 요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해자축, 예, 자, 축, 수체질이라고 합니다. 수체질. 여기는 절기력에서 바라보는 체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6월 14일이면은, 보자. 6월 14일이면은, 갑인일입니다. 갑인일. 갑인일. 자, 시가 지금 6시 반이라고 보고, 6시 반이라고 보고, 6시 반은 무슨 시간입니까? 묘시, 자, 묘시입니다. 묘시. 자, 묘시인데, 묘시인데, 위에 천간에는 뭐가 붙냐면은, 이제 갑의 일간을 보셔야 돼요. 갑의 일간의 묘시를 보시면은, 무슨 묘신가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만세력이 나오죠. 만세력, 만세력은 여러분들 시중에 그 책방에 나가도 있고,
또 저한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묘시의 에, 갑, 갑에 대한 묘시입니다. 그러니까 갑에 대한 묘시를 쭉 내려가 보면은 정묘시가 나옵니다. 정묘시. 그래서 이분은 정묘시에 이렇게 태어난 이제 신생아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기의 여기를 중심으로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지지죠, 지지. 자, 지지라고 그럽니다. 지지. 이 위에 있는 것을 천간에 나타났다고 해서 천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나타났다고 해서 천간. 자, 천간과 지지. 지지는 숨어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나타나서 작용은 안 해요. 실제로 나타나서 작용을 않고 이 지지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천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작용을 할 때 여기에서 대주는 창고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창고 역할. 자, 그래서 이 천간에 나타나 있는 것이 힘이 있냐 없냐는 무엇을 보면 알게 됩니까? 이 지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가를 보면은 천간에 있는 것이 힘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것이 뭐예요? 이 사주에서 가장 힘이 센 것. 그거는 일주,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에요, 달의 기운. 어차피 내가 여름에 태어났으면 여름의 기운이 왕창 나 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차가운 것이 있겠어요, 몸에?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 오화, 이 태어난 달, 이 여름의 기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저는 저울추라고 그래요. 저울추. 이게 이 사주의 그 근수를 대보는 저울추가 됩니다. 저울추. 자, 그래서 이러한 을목이나 임수나 간목이나 정화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작용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오화에다가 저울에다가 대놓고 근수를 재봐야 돼요. 근수를 재봐야 이것들이 을목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네? 이, 임수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네? 간목이 무슨 힘이네? 정화가 무슨 힘이네? 그래서 어떤 놈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이네. 땡깡을 놓네. 사주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네. 또 어떤 놈이 제일 힘이 없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망한, 다 그냥 일을 하네. 어쩔 수 없는 개미 일꾼이네. 그걸 우리는 용이라고 그러죠. 용. 써먹는다는 용입니다. 용. 용이라는 것은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 용이 사주에 많아야 일꾼이 많아요. 그래서 일꾼이 많으면은 가난하지가 않죠. 또 일꾼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직위가 낮겠어요? 직위도 높아요. 이와 같이 용이 많은 사주는 우리가 말하는 고위직, 부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 이 사주에 체가 많으면은, 체라는 것은 지가 왕 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체라고 그럽니다. 주체. 이 체가 많으면은 놀고 먹는, 놀고 먹는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이 체가 많으면은 이거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버릇을 먹여 살릴 놈이 사주에 없는데 누가 벌어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난하고, 이거는 부귀하고, 부자도 되고, 귀하게도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돈하고 권력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죠. 결국 돈하고 권력 빼면은 뭐 우리가 움직일 만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특별하게 도 닦으시는 분들 외에는 우리는 부와 권력의 노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저울의 추에다가 이 오하에다 대놓고 힘의 세기를 저울질 해봐야 돼요. 어떤 놈이 용이고 어떤 놈이 최고.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무가 여기 하나 있고, 지제도 여기도 있고, 묘도 있고, 나무가 세 개네? 또, 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불이 세 개네? 나무가 네 개네. 갑도 있고, 을도 있고, 인도 있고, 묘도 있고, 나무가 네 개. 불이 하나, 둘, 셋, 물이 하나.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나무가 많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무가 많으면은? 여러분,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인데, 대부분 그런 것인데, 이와 같이 나무가 많은 사주는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말을 합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열매를 많이 연다고 할까요?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나무가 많은 것하고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나무는, 과일 나무는 어느 계절이 돼야 열매가 열립니까? 가을. 가을이 돼야 열매가 열려요. 가을이 돼야. 그래야 가을이 돼야 열매를 따서 우리가 먹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서 저장을 하고 하지. 이 열매가 봄이나 여름에 왕창 열렸다 해서 그거 따먹을 수 있어요?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나무가 많다고 해서 뭐 열매가 많네 뭐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 또 보니까 불이 세 개나 있어요. 불이. 어이구 뜨거워라. 어이구 뜨거워라. 뜨거울 수 있어요. 왜 뜨겁습니까? 이 사주는. 태어난 달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화가 여기에 있다, 여기, 일주에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뜨겁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불이 세 개나 있다고 해서 덥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안 돼. 더울 수가 없어요. 여름에나 덥지, 봄은 따숩다고 그래요, 따숩다고. 불이 아무리 많아도 따스워요, 봄에는. 또 가을에는 불이 아무리 많아도 추운 계절이니까 그때도 따뜻하겠죠. 따스하겠죠. 자, 만약에 겨울에 불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따스합니까? 만약에 여기에 태어난 달이 오가 아니고 겨울 해자축 겨울이라고 하면은 불이 네 개, 다섯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따스운 불이에요. 아닙니다. 그저 그저 손을 조금 뗄 수 있는 약간의 온기일 뿐이에요. 온기. 아무리 불이 많다 해도 겨울에는 그거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와 같이 기운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는. 기운을. 기운을 읽지 못하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핵심을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이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들의 기운을 읽어야 된다. 그 기운이 무슨 기운? 봄에는 목기운, 여름에는 와, 화기운, 가을에는 금기운, 겨울에는 수기운.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임묘시는 목이다. 목은 봄이다. 봄에는 점점 따스해진다.
그게 맞죠? 자, 이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여름은 사오미. 사오미는 여름이니까 하늘의 태양이 엄청 따갑습니다. 따가워.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화의 기운. 그래서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화의 기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이 이 열체질입니다. 열체질.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이 신유술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점점 추워져요. 왜? 겨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지는 냉이라고 합니다. 냉기가 있습니다. 냉기. 자, 그래서 이 금은 차가운 냉기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을이 가면 이제 겨울이 오죠. 그 겨울은 해자축. 겨울에는 물이 꽁꽁 얼고 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꽁꽁 언 얼음이라고 합니다. 얼음.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자, 물인 물인데 이제 아주 차가운 물. 아주 차가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냉체질의 극입니다. 극. 이 해자축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체질 자체가 냉체질이기 때문에 약을, 약을 복용해도 그 따스한 약을 위주로 복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냉체질들이 병을 오래 앓으면은 이게 열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열체질로. 변질이 돼요. 변질. 실제로 그 체질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병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냉체질들이 열의 병에 이제 나면은 몸에 이 사람 열이 있네 그러고는 차가운 약을 보급을 합니다. 차가운 약을 하니까 일단 불은 꺼져요.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 열은 꺼져요. 그런데 이것을 더 먹어 그래가지고 3일 이상 먹어버리면은 이제 몸이 냉체질이니까 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버려요? 더 이제 냉체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받아보면은 텔레비에, 뉴스에 한약 잘못 먹고 죽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체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체질을. 체질 공부했다가 하면은 그 약을 제조했던 그 한의사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의역학인데 이 의역학 공부를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지지는 요거는 12개예요. 자, 12개가 뭡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3개씩 4개니까 3, 4, 12, 12개. 이게 12운성이에요. 이게. 밑에는 12지지, 12지지를 갖다가 12운성이라고도 합니다. 12운성, 운성. 자, 이 12운성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운은, 이 운성의 운은 내가 뭐 하는다고요? 내가 뭐 해 간다고? 이 운자가 운전한다는 운자입니다. 운전. 운전은 누가 합니까? 내가. 나 자신이 하죠. 어.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 간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운명. 자, 다시 이 운명은 이 운명을 갖다가 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이 성자가 별 성자예요. 별의 기운을 우리가 본다 해서 별에서 쏟아지는 기운을 본다 해서 전부 이게 별 성자를 씁니다. 성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별 성자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운전해 가는 그 인생을 갖다가 12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12단계로. 그 12단계의 그 기운들이
이와 같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예를 들어서 내가 사오미 이 계절에 태어났어요. 이 계절에 태어났으면은 이 사오미 계절에 내가 힘이 완전히 장사예요. 뭐가 장사라고요? 사오미에 뭐가 나타나면은 이게 장사입니까? 사오미의 천간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오미 병, 정, 화가 나타나야 돼요. 화는 뭡니까? 화가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병정화예요. 병하고 정을 화라고 그럽니다. 이 병정화가 이 사오미 여름에 나타나면은 이게 힘의 장사예요, 이제. 요놈이 사주를 움켜쥐는 것이에요. 왜? 사오미가 여기다 몽땅 힘을 갖다 주니까 이게 이제 몽땅 힘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신유술, 가을에 절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절기에는 뭐가 힘이 장사예요? 나타난 것이 뭡니까? 이 금기가 나타납니다. 금기는 천간에 나타나면은 이게 경하고 신입니다. 그래서 경신금이라고 그러죠. 자, 경신금. 진짜 그거지도 않네. 자, 경신금. 자, 가을에 경신금이 이와 같이 이 위에 있으면은 요것이 힘의 최고의 힘을 쓰는 장사. 이 경신금이 겨울에 이게 신유술이 경신금한테 몽땅 힘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이 힘을 채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요 천간에 뭐가 있으면은 그게 힘의 최고 장사입니까? 임계, 임수, 임계가 이거는 이제 겨울의 기운이에요. 겨울의 기운. 임계. 임수계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임계가 있으면 요게 해자축 기운이 몽땅 여기다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사주를 움켜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화의 기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오화의 기운이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몽땅 갖다가 바칠까요? 위에다 올려줄까요? 이 천간에 일, 누구한테? 임, 이 천간에 병, 정, 누구한테 갖다 줄까요? 정화, 아, 여기에 병은 없고 정화가 있네. 그래서 이 오화가 요리 힘을 몽땅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에 이 정화가 왕체가 돼요. 왕체. 왕이 된다, 입니다. 왕. 그래서 이 정화가 이제는 보지도 않고 이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이 정화가 체, 무엇이다? 왕체다. 왕체. 네, 왕체. 왕 노릇하는 체다. 자, 그러면은 왕체가 있으면은 이제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고개 숙이고 열심히 일해서 갖다 바치는 백성들. 대통령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놀고 먹는 체에 가까운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는 백성들. 자, 여름에는 뭐가 그러면은 제일 힘이 약한 백성들이겠어요. 여름에는 해자축, 겨울. 겨울이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가장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해자축이 지지에는 해자축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임계다. 임계, 계. 그래서 이 사주에 보니까 뭐가 용이에요? 바로 임, 이에 있네. 바로 이에. 임수가 이거는 용이다. 용. 자, 그래서 놀고 먹는 새가 왕이 하나 있고 열심히 일에다 갖다 바치는 용이 하나 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채가 하나고 용이 하나면 이제 반반입니다. 반반. 놀고 먹는 놈도 있고 일하는 놈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갑도 있고 을도 있고 이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채에 속하느냐? 용에 속하느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 달라붙어 가지고 아첨하고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고 하면은 누구 편이에요? 미국 편이죠.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달라붙어 가지고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고 러시아의 무기를 갖다 대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누구 편입니까? 러시아 편이죠. 네. 이와 같이 체를 도와주면은 체 편이에요. 음, 그거를 왕체가 아닌 작은 체다 해서 소체라고 그럽니다. 소체. 작은 소자 소체. 또 용을 도와주면은 진짜 용이 아니고 작은 용이다 해서 소용이라고 합니다. 소용. 작은 용. 그렇게 나누면 돼요. 자, 이 갑목은 이 정화를 도와줍니까? 임수를 도와줍니까? 정화, 어째서 정화를 도와줍니까? 수생목, 아닌데, 수생목이 아닌데. 수국화. 아니, 자, 아니. 갑목은 썰이. 임묘진이에요. 임묘진. 목이에요. 목이. 네. 임묘진. 봄에 가을입니다. 가을. 음, 봄의 가을이에요. 봄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름의 기운. 여러분 겨울의 기운. 여러분 봄의 기운. 자, 그러니까 이 목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 편입니까? 목생화, 소체, 정, 정편. 네. 체를 도와주죠. 체. 네. 네. 화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즉 불쏘시개예요. 이 목은 불쏘시개. 그래서 요리 이렇게 도와주니까 누구 편이에요? 세편, 체, 체 편이니까 이게 무슨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체, 아 소체, 소체. 아주 쉽네. 소체. 몸에 체가 이제 두 개나 되어버리네. 용이 하나고 나머지 또 하나 을이 있네. 을. 을, 이것도 뭐 무슨 기운이에요? 목, 임묘진 봄에 목에 가불이죠. 네. 그래서 이 목도 소체, 어디 쪽으로 돌아집니까? 목생화해서 여름에 도와주죠. 즉 봄이 가면 여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도 요리 가서 화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이것도? 소편. 예, 체 편이니까 소체. 웜에 오늘 해가 많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사주가 이래요.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사주가 이 사주입니다. 이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커가겠어요? 예? 잘 먹고 잘 살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힘들어. 놀고 먹는 놈이 세 놈이나 되고 일하는 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사주예요. 아이고 힘들어. 이것을 자세하게 이 학문적인 말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사주풀이입니다. 사주풀이. 그래서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누구나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은 이게 인묘지 사오미 신유소 해자축 그 계절은 목이고 화고 금이고 수고 거기서 나타난 것은 가불이고 병정이고 경신이고 임계다. 요것만 알면은 이거 다 풀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질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 요것을 우리는 이제 저 위에 대학교 수준으로 끄집어 올려야 돼요. 대학교 수준으로 끄집어 올리고 이것이 이제 끝날 때쯤 책 뒤편에 가면은 이제 대학원 수준, 박사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운에서는 무엇이 어떻고, 자, 그때는 무엇이 어떻고, 또 대운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해가 나타나고, 달이 나타나고, 날짜가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해, 달, 날, 이때는 또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또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은 이제 대학원 수준이 되고, 지금 우리는 유치원 수준에서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자, 이 12운성은
어떤 놈이 기준이에요? 이 지지에는 어떤 놈이 핵심, 기준, 무엇을 봐야 돼요? 지지를 볼 때 갑, 무엇을 봐야 갑, 돼요? 네? 갑을 기준으로, 갑을 아니, 기준. 이 지지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월지. 멀지. 이놈을 봐야 드디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봐가지고 숫자만 세고 있다. 그놈에는 그거는 이제 유아예요. 유아.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유아 수준. 유치원 정도 되려면은 엄마 젖꼭지는 띄고 이제 지가 둘러서 지가 찾아야 돼요. 그게 찾는 것이 이 월지입니다. 월지. 이 월지가 어느 계절이냐? 여기서 말하는 임묘진이냐, 사오미냐, 신유술이냐, 해자축이냐. 이 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체다, 무슨 체질이다. 그러면 그 체질이 천간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나? 천간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천간에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체다. 그 체는 놀고 먹는 왕이다. 군왕이다.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이놈은. 누가 갖다 바쳐야 돼요.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새 놈들이 놀고 먹는데 갖다 바치는 놈이 이거 딱 하나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못 먹으니까 항상 쪼달립니다. 쪼달리는 생활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네.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자, 이 간목이, 이 일간이 나예요, 나이. 이 자리는 영원한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깔고 있는 여기, 이 밑에,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내가 인, 깔고 있는 이 밑에 자리는 인, 배, 배우자. 나의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아직 혼인을 안 했다 가면은 미리 이 자리를 보면은 앞으로 혼인할 배우자가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안 그러고 배우자의 관계를 보지 않고 이 자체, 이 일주 자체를 하나의 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 하나의 나로도 보면은 이때는 이제 의역학으로 넘어가서는 보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내 몸뚱어리를 보는 것이에요. 이때는. 내 몸뚱어리가 어쩌다? 내 몸뚱어리가 어쩌다? 위에도 간목이고 아래도 임묘진 봄의 기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치고받는 것도 없고 나무 대 나무니까 목 대 목이니까 치고받는 것도 없고 서로 붙들어 매서 합해지는 것도 없고 그냥 뭐예요? 그냥 무슨 관계? 그냥 동업,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친구, 예, 친구 관계. 그것을 갖다가 이 공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친구 관계를 이견, 비견급제라고 그러죠. 예, 비견급제. 그냥 비견급제의 그런 상대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제 오장육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이 갑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갑은 목, 오장육부. 간, 담. 한담, 예, 목에 해당하는 간담에 해당됩니다. 간담. 그래서 이 간담이 뭘 병이 들거나 무엇이 치고 들어와서 그걸 한다거나 찍어 누른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간담이 어떤 간담? 건강하다. 네, 깨끗한 간담. 깨끗한 간담이잖아요. 뭐 치고 들어온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의역학이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간목이 이 5월에 태어나면은 이 5월에 지금 이 달에 태어났잖아요. 간목이 5월 달에 태어났으면은 무슨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기운?
그것이, 이것이 천성이에요. 천성, 천성. 천성이 뭡니까, 여러분? 천성. 무엇을 천성이라고 합니까? 태어날 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가지고 성품. 나온 본래의 성품, 응. 본래의 성질. 그게 응. 천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천성을 보려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12운성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돌리면 되는데, 이거 돌리려고 하니까, 두 달, 석 달 가도 이게 참 어려워해요. 다들 어려워해. 그래서, 이거 원리만 내가 가르쳐 주고, 이거 그냥 원리만 한번 살짝 설명을 해주고, 이 만설에게 보면은 이것을 전부 표로 내가 다 해놨어요. 표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 칸목이 5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책에서 찾으면 금방 나와버려요. 자, 몇 쪽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충광 만설에게 12운성, 조금 넘어가면은 12운성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12운성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 표에, 자, 일간이 간목이 5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5월로 쭉 내려가면은, 사에서 태어났네, 사. 사라는 것은 이 죽을 사자를 말합니다. 죽을 사자. 사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의 기운이 이 사람의 천성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죽어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러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운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12운성을 또 자세히 이 책에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아직 안 읽어 보셨으면은 자, 어디에 있냐면은 자세히 써놨냐면은 이 책에 37쪽에 보면은 장생부터 쭉 해서 목욕, 관대, 걸록, 제왕, 대, 병사묘, 절퇴, 양까지 12개 이렇게 써놨어요. 사를 잠깐만 내가 살짝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사라면은 늙어서 죽을 나이가 될 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에 태어나서 내가 뭘로 태어날 것인가? 이러한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려서, 어려서 철부지 노릇을 안 해요. 어려서부터 무슨 노릇? 늙, 어른 노릇. 늙은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네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 보고 무슨 애라고 그럽니까? 애 애늙은이. 늙은이. 애 늙은이라고, 애 늙은이. 이 애가 딱 지금 크면 애 늙은이에요, 애 늙은이. 이제 조금 커보세요.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대여섯자를 묵으면은 벌써 생각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놀고 뛰노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인 거, 학문적인 거, 뭐, 이런 것에 이게 몰두하는 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애는. 그래서 애 늙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이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인생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종교, 철학 이런 데 눈을 뜹니다. 만약에 이 애가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은 일찍 종교로 가버립니다. 종교 쪽으로. 그런데 심장이 약할 수가 없죠. 왜? 오화에 태어났으니까. 심장이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내가 깔고 있는 이 인에서는 이거는 개성이라고 그래요. 개성. 무엇이 개성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개성이라고 합니까? 상황에 반응하는 힘. 네. 무언가가 사건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나의 몸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들. 이게 개성이에요. 평상시에 먹고 있는 것은 천성이고 무언가가 벌어졌을 때 탁 튀어나오는 그 성품. 그게 개성입니다. 자, 그 개성도 여기에 보시면 바로 나와요. 12운성 이 책에 12운성에 보면은
갑이 인에서 뭐냐면은 걸록입니다. 걸록. 자, 걸록. 걸록. 자, 걸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나라의 녹을 먹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회생활 초년생을 말합니다. 걸록이라는 것은. 자, 사회생활 초년생은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능소능대 자기 마음대로 착착착 해버립니까? 아니면은 법과 규정대로 합니까? 법과 규정. 법과 규정대로 하죠. 사회초년생은. 그래서 이 걸록에 이 기운이 나타나면은 법과 규정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왔어요. 이만한 선물을 들고 탁 와서 탁 몰래 주면서 어이 김주사 나 이거 하나만 처리해 줘. 그리고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선물을 받고 처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법과 규정만 따져요. 법과 규정만. 그래서 현대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이 성질입니다. 이 성질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나이 먹었어도 정년퇴직이 다 돼가도 과장도 못하고 저 밑에가 있죠. 능력은 좋아요. 실력은 있어요. 왜? 걸록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공부는 마쳤으니까. 실력은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유도리가 없어요. 유도리. 이렇게 저렇게 하는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승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보면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 나이 다 먹어서까지 과장도 못하고 저 개장애가 머물러 있고 그러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어, 더해서 앞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예. 예, 땡큐 베리 머치.